요거는 뭐 좀 역사 열등감 뭐 요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로 예를 든 건데, 숟가락 같은 경우는 한국만 숟가락을 사용을 하잖아요. 주로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젓가락을 주로 사용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 내놓는 견해를 보면은 자포니카 쌀을 먹게 되면서 요 찰진 쌀이다 보니까 숟가락이 없이 젓가락만으로도 먹을 수 있어서 숟가락 사용이 안 되게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나무 그릇을 사용을 해서 들고 먹다 보니까 젓가락으로 먹게 된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나무 그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본이 도자기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무 그릇으로 먹게 된 거잖아요. 옛날에는 일본 귀족들은 도자기 그릇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싸고 귀하다 보니까 대중화가 못 돼서 백성들은 나무로 된 그릇을 사용하게 된 거죠. 또 요게 일본의 도자기 열등감으로 이어진 게 임진왜란 때 그 도자기 정쟁이라고도 뭐 설명을 좀 하잖아요. 도자기 장인들 조선에서 많이 납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또 발전하게 된 거고, 뭐 이러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일본 역사 왜곡 대표적인 게 후지무라 시니치라고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1981년도인가요? 그때 돌도끼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뭐 오래된 거다 하면서 이제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이제 묻어서 이제 조작을 한 건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발견되는 유물마다 계속해서 일본의 역사가 점점 오래되는 거예요. 점점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인류가 발생된 게 한 4만 년 전인가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70만 년 전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의 교과서까지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길다. 또 이게 조작을 한 게 역사 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2000년도인가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제 밝혀졌는데, 그 전부터 이제 일본 학계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역사 열등감 때문에. 당시에 한국에서 고고학적으로 의미가 깊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역사 열등감 때문에 이거 침묵하고 있었던 거다, 그러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아키히토 일왕이 나는 백제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아사히인가 한 군데만 보도됐다고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정말 그게 보도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시시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역사 열등감이죠. 뭐 일본 사람들이 뭐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자기라던가 후지무라 시니치 같은 경우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일본에서 암묵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면 절대 하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역사 얘기. 요 열등감이 심해가지고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 얘기. 일본인들 정치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요. 또 하나는 후쿠시마 얘기. 일본 사람들조차도 자기네들끼리도 얘기 안 하는 게 후쿠시마라서 뭐 이런 부분은 좀 얘기 안 하는 암묵적인 뭐 비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일본 반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일본에 입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반말이 듣는 곳이 있어요. 입국 심사할 때. 요 전에 일본인들 뭐 예의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뭐 일본에 여행 잠깐 그냥 며칠 다녀오신다면은 이걸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장기 체류하고 일본인들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면은 체류 기간이 좀 길어요. 보통 2~3달씩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입국 심사할 때 얘가 왜 이렇게 오래 있지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너 직업이 뭐냐? 일본에 왜 왔냐? 얼마 동안 있을 거냐? 어디 갈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반말로 물어봐요. 반말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좀 일본에 살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 경찰하고 얘기하는데 반말로 얘기하더라. 또 일본 뭐 관공서에 갔는데 반말로 얘기하더라.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반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존댓말로 얘기하다가 외국인인 걸 안 순간 반말로 바뀌더라.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따져서 결국에는 뭐 사과를 들었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해명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일본인 지인들한테 들은 것도 있고, 대체로 일본인들이 하는 말은 외국인이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반말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좀 이상한 게 분명히 일본어로 얘기를 하고 유창한 일본어로, 그것도 존댓말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반말로 얘기해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본 경찰이나 관공서 같은 데서 존댓말로 얘기하다가 알고 봤더니 외국인이네? 그러면서 반말로 얘기한다거나,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들어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일본 지인들한테 야, 일본인들 왜 이렇게 반말로 얘기하냐,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럼 나도 그 사람들한테 반말로 얘기해도 되냐?
라는 걸 물어봤어요. 근데 전부 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반말로 얘기하는 건 무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뭐 일본인은 반말로 얘기해도 되는 거고 외국인은 반말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일본에 가면은 만나는 제1교포 분이 계시는데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 수업에도 제가 자주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수업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한 10대 명 분들 앉아 계시는데 왜 이런 경우에 일본인들 반말로 얘기하냐 물어봤는데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알아듣기 쉽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좀 대체로 나온 얘기가 일본 같은 경우는 프렌들리하게 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말로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일본에서는 친구의 친구도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한테도 처음 봤지만 반말로 얘기한다. 뭐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이에요.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일본인끼리도 반말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반말로 얘기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러한 것도 그렇고 나이가 비슷하다 싶으면 뭐 반말로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일본에 가면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일본어를 사용 안 하고 영어로만 얘기를 하고 이제 일본어로 얘기해야 되는 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반말로 얘기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처음 만났다. 그런데 나보다 뭐 나이가 비슷하거나 뭐 어리다 싶으면은 그냥 좀 무조건 반말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상대가 반말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도 반말로 얘기합니다. 대처법이 일본에 가셨을 때는 영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여행 일본어 뭐 이런 영상들을 좀 봤거든요. 일본에 갔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가니까 뭐 일본어 공부한다 뭐 이런 걸 좀 봤는데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어 쓰시면 돼요. 영어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영어 쓰시면 되고 아니면 좀 일본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싶으면은 반말로 얘기하면 반말로 존댓말로 얘기하면 존댓말로 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에 성형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기를 가공하다가 좀 이렇게 찌끄러기 고기가 남잖아요. 그거를 뭉쳐가지고 진짜 고기처럼 또 하나의 덩어리처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고기거든요. 요 얘기를 하면은 간혹 가다가 야 그러면 소세지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소세지는 뭉쳐서 가열을 해서 익혀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고 이거는 생고기 그대로 뭉쳐가지고 고기처럼 생고기 그대로 판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가공을 하면서 실온에 오랫동안 노출되기 때문에 그 세균 범식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 가면은 굉장히 흔하게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많이 팔고 식당에 가서도 먹을 수가 있는 게 큐브 스테이크 그리고 홋카이도 쪽에 가면은 많이 먹는 그 양고기 징기스칸이라고 불리는 양고기도 성형육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서 드실 때 꼭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일본 식약청에서도 이거 성형육이라는 걸 꼭 표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법률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판매를 할 때도 메뉴에 성형육이라고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실 때 성형육 표시가 있는지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성형육 표시가 없더라도 고기는 꼭 완전히 익혀서 소고기라 할지라도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핑크 돈가스, 레어 돈가스라고 불리는 돈가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사진 보시면은 돈가스인데 안이 하나도 안 익었어요. 이게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인데 안이 그냥 생고기예요. 그래서 요거 먹고 일본에서 발열, 구토, 설사 증상이 있었다라는 글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한국에서 여행을 가서 레어 돈가스 맛있게 먹었다라는 거를 뭐 유튜브, 블로그 뭐 이런 데 좀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험합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일본 식약청에서 완전히 익혀서 먹어라. 이거 레어 돈가스 먹지 말아라.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잘못된다. 뭐 이형 간염 걸리고 뭐 기생충 들어올 수 있고 식중독 걸리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식약청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레어 돈가스는 안 드시는 게 좋죠. 뭐 일본은 선진국이고 깨끗하니까 일본 음식 안전하다. 좀 맹목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일본도 다른 나라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일본도 이러한 음식 문제도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쯤에 육회 때문에 한 5명인가 죽어가지고 일본이 진짜 발칵 뒤집혔죠. 이것 때문에 육회 관련된 법률까지 제정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후에도 일본에서 육회 문제 때문에 식중독
정도 걸리고 뭐 걸리고 하면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일본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해외에 나가서는 생으로 먹는 거는 뭐 되도록이면 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본에서도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고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일본에서 한국에 좀 야심차게 진출했다가 망한 일본 기업들, 요게 한국 커뮤니티에서 좀 화제가 되면서 몇 년 전부터 좀 이 내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좀 봤는데, 여기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를 몇 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9년에 미쯔비시가 한국에 진출했어요. 그런데 퇴출당했습니다. 요거는 뭐 철수라고 말하기보다는 퇴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 한국 시민단체가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미츠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전범 기업 중에 전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퇴출당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미츠비시 자동차를 산다면은 정신 나간 거죠. 예, 그래서 철수를 했고, 스바루도 철수를 했는데, 스바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인기가 없나 봐요. 브랜드 인지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안 팔려서 스바루는 철수를 했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거는 2019년에 인피니티 철수를 했죠.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일본 불매가 벌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판매량이 굉장히 하락한 상태였고, 이후에 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판매량이 저조해서 한국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남은 자동차 브랜드가 토요타, 렉서스, 혼다,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DHC. DHC 같은 경우는 회장이 혐한으로 유명하잖아요. 혐한 발언하고,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DHC 제품 안 팝니다. 뭐 이러한 일이 있었고, 불매도 일어나고 해서 퇴출당한 거죠. 뭐 그 한국에서 퇴출당한 거하고는 또 별개로 일본의 아파호텔이라고 있거든요. 아파호텔 회장이 또 혐한입니다. 일본의 그 2차 대전, 전쟁 범죄, 군국주의를 긍정하는 뭐 위안부 문제 뭐 이러한 거를 긍정하는 책들을 호텔에 비치하기도 하고, 이러한 호텔이 아파호텔인데, 최근에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행 유튜버들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들이 아파호텔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는 거죠. 뭐 싸고 좋다, 가성비 좋다 그러면서 가는데, 이런 데는 최소한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루가메 제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해요. 정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딜 가나 마루가메 제면 볼 수 있을 정도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해서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굉장히 유명한 우동 체인인데, 한국에서 망했습니다. 불매, 코로나 요거 겹쳐서 망했고, 그리고 또 미스터 도넛도 한국에서는 웰빙 열풍 뭐 이런 거 좀 불면서 판매량이 저조해지면서 망했고, 그리고 또 하나 요시노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진출했다가 예전에 망해서 나갔는데, 예전에 되게 비싸게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96년에 뭐 강남역 근처에 오픈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7,000원인가 돈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밥 먹으면 한 2배 정도 뭐 비쌌다고 그러니까 누가 먹겠어요. 한국에 뭐 뚝배기 불고기, 뭐 제육볶음 이런 거 있는데 요시노야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망해서 나갔고, 근데 요시노야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본에서 뭐 한 500엔, 600엔, 뭐 한 5, 6천 원에 한 끼 때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요시노야를. 일본 여행을 가서. 그런데 요시노야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나서 후쿠시마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먹어서 응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이제 식재료를 조달받는 거죠. 그래서 요시노야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대부분 후쿠시마산입니다. 뭐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 문제 뭐 그런 것보다 환경 문제일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따뜻하잖아요. 일본 전체 지도를 봤을 때 한 도쿄를 기준점으로 해서 밑으로는 따뜻하고, 그 위로는 우리나라하고 뭐 비슷한 그러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쿄 밑으로 한 절반은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겨울에 영하 밑으로 안 내려가는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벌레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 들거든요. 동남아 가보시면은 뭐 막 개미도 많고 막 도마뱀도 있고 막 벌레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좀 무슨 동남아 갔을 때 막 주먹만한 바퀴벌레 보고 기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따뜻하다 보니까 벌레가 아무래도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라서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건축적인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은 그 나무로 짓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파토라고 하는 집들이 다 그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로 짓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나무로 짓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대부분 나무 집들이 많아서 이러한 벌레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재활용 같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재활용률은 80%고 한국의 재활용률은 40%밖에 안 된다. 한국의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 타는 쓰레기는 대부분 그냥 음식물 뭐 이런 것들 버리는 거고 타는 쓰레기는 이제 뭐 태우는 거고 재활용은 재활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본인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굉장히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서 버린다는 거죠. 한국보다 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 재활용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일본 재활용 처리장 가면은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재활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률이 높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잖아요. 뭐 그럴 정도로 재활용률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은 일본을 본받아야 되는 거겠죠. 페트병 보시면은 여기 포장지로 제품 명이나 뭐 설명 같은 거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 이거 벗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딱딱하고 그래서 손 다칩니다. 근데 일본은 언제부턴가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살짝만 해도 드드드드 뜯기게끔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요거는 일본이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을 얘기를 할 때 좀 요즘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야,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하다. 야, 일본 저러는 거 뭐 우리가 관심 가져서 뭐 하냐. 뭐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세습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의 문제는 곧 우리하고 맞닿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 일본이라는 나라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보면은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좀 관심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뭐 일본 문제들 제 채널에서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와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